지금 이 상태가 촬영할 수 있는 맥스 같은데요. 일단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짜 감성입니다. 저게 일길이야. 으쌰. 이것도 재가야 될 것 같습니다. 5도 1도 7번째 출조. 첫날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립니다. 새벽에는 제법 큰 비가 내려서 낚싯배를 타지는 못하고 조용한 방파제에 일단 자리를 잡습니다. 자, 오늘 또 원정 7번째 출조를 나왔습니다. 아주 조용하죠. 예고드린 대로 이번 달부터는 이번 7차 출조부터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은 내막권 감성돔 낚시가 될 겁니다. 지난 시간 낚시를 했던 타마나우라만 거기서 완전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은 배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예보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아니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배가 나가려고 할 때 완전 폭우가 쏟아져서 선장님과 의논을 해서 배를 좀 돌리고 오후에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배가 가고 나니까 또 약간 소강 상태가 되는데요. 이 정도 비는 지금 낚시하는데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서 가까운 방파제를 찾았습니다. 타마나우라로 들어오면서 한번 봤던 것인데 앞에 조금 어장이 있는 게 좀 수심대가 머지않은 곳에 깊은 수심대가 있고 가까운 데는 뭐 한 5, 6m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맑은 물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기를 보면서 낚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들물 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시가 만조가 되는 시간이던데요. 그때까지는 비가 오면 또 우리가 가져온 차량에 숨었다가 또 뭐 낚시할 정도 되면 하다가 오전 시간을 일단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차 시작하는 낚시는 감성돔만을 대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파제라도 환경은 좋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적지 않은 비가 또 시작됩니다. 정말 왜 이러는 것이야.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미리 일정을 준비하기에 기상 조건은 운에 맡길 수밖에 없네요. 시작하자마자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거는 뭐 한 30분만 하면 속까지 완전히 다 젖겠는데 할 때는 이 정도 비는 맞을만 했는데 참 이 일정 잡기가 참 어렵네요. 봄에는 또 예보도 잘 안 맞죠. 1, 2mm 정도 비었는데 뭐 한 20mm 가까운 비가 내립니다. 한 30분만 더 있어보고 계속 이 비가 내리면 일단 철수했다가 오후에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내일 하루밖에 없는데 조금만 더 보자. 점점 더 빗방울이 굵어집니다. 낚시를 20분도 채 못했는데 결국 첫날은 철수를 결심하고 낚싯대를 접습니다. 자, 다음날 새벽, 어제는 낚시를 못했기에 조금 일찍 서두릅니다. 예보는 오늘 또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 어제보다는 좀 나아져야 할 텐데 말이죠. 결국 포인트에 내릴 때쯤 또다시 비가 시작되는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 낚시를 하기로 합니다. 이번 출조는 비가 또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어제 낚싯대를 펴었다가 한 20분 만에 접고 철수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비가 왔습니다. 촬영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8시 반입니다. 6시에 항구로 와서 기다리다가 비가 조금 죽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또 다시 쏟아붓네요. 오후 3시까지 오늘 낚시를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지금 이 상태가 촬영을 할 수 있는 맥스 같은데요. 여기서 더 많은 비가 오면 또 쉬다가
중간중간에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타마나우라 만에서 처음 내리는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장님들이 이 바깥 뱅해돔 쪽은 포인트를 쫙하게 끼고 계신데 이 안쪽 타마나우라 만은 감속 낚시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지도를 펴고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낚시를 했던 곳이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고프리였는데 한 칸 더 들어와 있습니다. 타마노우라에서 만과 만 사이 이 건너편 섬이 제일 넓은 곳이기도 하고 또 이 큰 고프리를 하고 있는 지형의 그 초입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감성돔을 대상으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포인트도 한눈에 봐도 어느 정도 가다가 수심이 툭 떨어지는데 고프리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감성 낚시를 하다가 참돔까지도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보입니다. 자, 시작하는 채비는 일단 감성돔에 초점을 맞춰서 전용 감성돔 전용 1호 낚싯대에 3000번 릴, 2호 원줄과 2호 목줄 그리고 비치 비봉돌 한 개에다가 아주 극소형의 봉돌을 바늘을 1m에 물렸습니다. 4호 바늘로 시작을 하고요. 자, 몇번 캐스팅을 해보면 대충 포인트 환경이 나올 텐데 이 포인트 오늘 낚시를 갯바에 내렸으니까 포인트 이름을 낚시를 하면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찌리와 땡기데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낚시는 기상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한국에서도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낚시의 조건 중에서 첫 번째는 기상이죠. 흐리고 비 오는 날 고기들의 경계심이 낮아져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기상이 좋은 날 기분이 좋아지듯이 물고기도 맑고 고기압일 때 물속의 활성산소도 좋아지고 따라서 자연스레 대상어들의 활성도도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갯바위 낚시를 하면서 원하는 대상어가 많이 낚이면 기분이 참 좋겠죠. 그런데 고기가 낚이지 않더라도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내린 포인트 앞뒤 주변 환경이 아주 환상적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을 때 이분으로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다음에 두 번째는 기상입니다. 아주 쾌적한 환경, 봄, 가을 습도도 없고 아주 덥지도 춥지도 않는 멋진 기상의 갯바위에 내리게 되면 큰 행복입니다. 오늘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환경,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 내리는 포인트. 운이 처음 내리는 포인트에 내려주는 선장님도 환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물론 방송 촬영이고 하면 고기를 낚아야 되니까 두려움도 있지만 한 번, 두 번 캐스팅 들어갈 때마다 집중하면서 포인트 환경을 읽어가는 거, 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낚시가 될 것 같아, 한두 번의 밑걸림, 조류, 잡어가 입질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읽고 또 지형을 읽어서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정한 포인트에서 대상의 입질을 받게 될 때 그 기분은 유명 포인트에 내려서 선장님의 좋은 대로 몇 미터 수심에 어디서 공략해서 어떻게 물어라 하는 그 한마디보다는 의미가 크죠. 받아들이는 성취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촬영 때는 또 고기가 잘 나오는 포인트가 비어 있으면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자유 낚시 때는 낚시를 안 하는 포인트에 한국에도 아직까지도 우리 꾼들이 낚시를 하지 않는 그런 자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마리수가 많지 않더라도 한 마리라도 낚게 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타마나우라 낚시를 입질이 한번 들어옵니다. 씨알이 터지더라도 발밑에 여가 보이는데 제가 그냥 당기고 있습니다. 원줄이나 목줄 어디가 닿는가는 봐야 되겠는데, 아이고 참돔입니다.
상사리급의 참돔입니다. 저 정도 씨알 30 좀 넘는 이런 씨알들은 감성돔으로 깜빡 속네요. 아이고 이쁘다. 색깔이 정말 좋습니다. 40cm를 조금 넘깁니다. 자, 첫 고기는 참돔으로 인사를 합니다. 자, 40cm를 조금 넘기는 첫 참돔이 올라왔습니다. 탐험로라서 참돔하고 좀 친하네요. 첫 입질은 참돔이었습니다. 오늘은 감성돔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출조에서도 확인을 했었지만 이곳은 참돔의 자원이 아주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참돔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험로라 안에서 지금 네 번째 제가 내리게 되는 포인트인데 환경이 다 비슷합니다. 자, 뭐 6에서 6, 8, 10 뭐 계단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포인트에 자, 이런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수심대를 공략하느냐가 공략 포인트를 잡는, 공략 수심대를 잡는 첫 번째 포인트인데 저는 약 8m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만에 들어오는 고기들이기 때문에 6m는 글쎄요. 한국 같으면 5, 6m 여밭이 감성돔이 움직이기 참 좋은 포인트, 좋은 수심대이긴 한데 이곳에서 6m라 하면 거의 이 바닷속이 거의 보일 정도의 수심대입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소음이나 이런 모습들이 사람 윤곽이 물속에서도 충분히 보일 정도인데요. 갯바에서 거리도 너무 발밑보다는 한 20m에서 30m 사이, 그리고 수심은 약 8m에서 10m 정도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비는 오지만 바람이 그렇게 세게 나오질 않는데요. 밑밥이 조금 들어가야 감성 입질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비가 그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오늘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해야 하겠습니다. 만회 안쪽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포인트도 조류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감성돔을 확신하는 어신이 감지됩니다. 이야, 이번에는 감성돔이야. 이야, 무조건 어짜입니다. 이건 무조건 어짜야. 그렇지, 타마노라에서 첫 감성돔 같은 놈이 올라오네요. 자, 딱 50cm급 감성돔입니다. 딱 50cm 되겠는데 보자 이놈아. 오, 53cm급 감성돔이네요. 자, 타마노라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오짜 감성돔입니다. 첫 감성돔을 만나게 되면서 비가 약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었는데 비가 다소 약해질 때 바짝 집중해야겠습니다. 이번 7차 출조는 약 10일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3월 중순에 이런 시기에 시즌을 앞두고 감성돔을 들어왔다가 참돔 입질만 받게 됐죠. 타마노라 안에 참돔 자원을 확인하는 출조였습니다. 이 포인트도 제가 지금 감성돔을 공략하지 않고 참돔을 노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최대 수심대가 한 15m까지 나옵니다. 한 3, 40m 거리에.
밑밥이 집중도로 들어가면 만 깊은 골을 따라 움직이는 또 이 고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골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참돔 확률이 높습니다. 낚시를 시작할 때, 야, 여기가 오히려 참돔 확률이 더 높다. 참돔을 공략을 해버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낚싯대가 지난 출조에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감성돔만 대상으로 합니다. 뭐, 현지인들은 가끔 감성 낚시를 하긴 합니다만, 아직 시즌이 멀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낚은 감성돔도 산란이 입막힌 감성돔이고, 입질 패턴도 보면 제법 본 시즌에 들어오는 그런 입질 패턴을 보입니다. 수심대도, 낚이는 수심대도 그렇고, 뭐 간간히 아직까지 많은 마리수는 나오지 않겠지만, 봄 시즌에 제가 집중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2주 후에 4월 중순에 다시 찾았을 때는 아마도 포인트를 뭐 특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6, 8m 수심대만 나오는 자리라면, 또 꾼이 설 수만 있는 자리라면 어디에서도 감성 조항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한 시즌 동안 뭐 적지 않은 육자들이 군데군데서 모습을 보인다는데, 제가 5월 말 출조까지 촬영을 하면서 육자 감성돔을 만나는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인들의 꿈의 곡이죠. 육자 감성돔. 5월 말 전에 육자를 보여드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룰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된 출조로 본다면 5월 말까지 약 13일 정도의 낚시 날짜가 나오는데요. 기상만 따라준다면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해가 살짝 나오는데요. 그때 또 한 번의 약한 어신이 감지됩니다. 와, 저게 입질이야. 야, 이야, 이것도 짜다. 이것도 짜야. 포인트들이 전부 다 조금 나가다가 떨어져서 가겠다. 자, 감성돔이죠. 다시 알입니다. 야, 이번에는 이놈도 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놈도 씨알이 좋아. 씨알이. 자, 거의 똑같은 씨알입니다. 53, 4. 자, 비가 싹 그치면서 두 번째 받는 입질, 오자 감성돔입니다. 타마누라의 감성돔 멋지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한국의 감성돔이 더 잘생겼죠. 한중일 3국의 감성돔들 중에서는 한국의 감성돔이 가장 잘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낚시인들도 한국의 낚시인들이 가장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비가 살짝 그칩니다. 예보상에는 계속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 뒤쪽은 아주 먹구름이 새까만데 이 만쪽은 살짝 그칩니다. 아주 멀리는 해도 잠시 나오는데 이때 좀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구름이 싹 그치자마자 곧바로 두 번째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쌍둥이 감성돔이었네요. 노리고 있는 8에서 10m, 딱 한 8m 정도 넘어가면 그 권역 때는 지금 잡아도 없는 상황이고, 아침에는 잡아가 많았는데
몇 마리의 감성놈이 가까이 들어와 있다 하는 반증이기도 하죠. 자, 연달아 입질이 닿을지. 이번에도 잘 들어갔습니다. 들물이 제법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저도 선장님도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내릴 포인트의 물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네요. 제가 선자리까지는 만조가 올라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만조 시간을 맞이합니다. 뾰족한 발판에 아슬하게 서 있다 보니 다리가 후들후들했습니다. 걱정이 되셨는지 선장님이 한번 나와 보시는군요. 포인트를 옮기고 싶어도 제 포인트는 지금은 배가 들어올 수가 없네요. 낚싯배를 보고 있는데 이때 사정없이 원줄을 끌고 들어가는 어신이 덮칩니다. 야, 오늘 낚시 씨알 중에서는 오늘 입질 받은 새놈 중에서는 제일 큰 놈 같은데요. 어이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이런 바늘이 벗겨졌네요. 바늘이 아쉽다. 제일 큰 놈이었는데 다시 큰 놈을 보낸 것이 실수였나요? 이후로는 입질이 딱 끊깁니다. 그리고는 예보대로 바람이 점점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피할 자리도 없는 포인트이기에 포인트에는 점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바람이 너무 까다롭네요. 이길 수 있는 바람입니다만 완전히 바람이 불고 있어서 채비 운영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에 터뜨린 고기 그놈을 낚아냈으면 입질이 또 연결됐을지도 모르겠는데 딱 그 이후로 바늘 벗겨진 이후로 전혀 어떤 입질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뜨린 고기가 원래 다 크긴 하지만 진짜 힘을 쓰는 놈이었는데 아깝습니다. 3월 중순에 타마노우라 아직은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출조는 4월의 중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정의 조항을 기대해 주십시오.